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제 기각으로 결론난 뒤 오늘까지도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제 선고에서 쟁점별로 다양한 이견을 드러냈고 이런 재판관들의 판단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여야 또 학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우선 한대행 선고에서 주목해볼 핵심 포인트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제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이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쟁점별로 4갈래로 갈렸습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사유는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선 특검 임명 회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등 해서 총 5가지였는데요. 이에 대한 결론은요,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긴 했지만 이 기각 의견 5명 중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내면서 재판관별 의견이 결과적으로는 4가지로 쪼개진 겁니다. 그중 재판관 의견이 가장 극명하게 갈린 쟁점은요. 한 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 또 정반대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이 이 핵심 쟁점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인 점, 이게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우선 진보 성향의 대표 인물인 정계선 재판관은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게 되자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반면 중도 보수로 평가되는 이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임명권 행사 의무가 있더라도 재판관을 선출 후에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가 선출된 지 하루 만에 한대행이 소추된 경위에 비춰봤을 때 임명권 행사 기간을 상당히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과 함께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요, 이 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이 구체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면서도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일부 위헌, 위법 사항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마은여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이견을 드러낸 정계선, 김복형 이 두 재판관의 재판 성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추천해서 관철한 분이죠. 이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 추천으로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헌재 결정을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으로만 본다면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은 모두 각하, 진보 성향 4인 중 1명은 인용, 중도 보수 성향 2인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보수 2인이 인용의 부정적인 편에 선다고 가정하면 중도로 분류되면서 한대행의 재판관 후보 미임명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김복형 재판관의 선택이 6대2 인용이냐, 5대3 기각이냐를 가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관련해 익명을 원한 한 로스쿨 교수는 중앙일보에 어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소 반대 2표, 찬성 1표는 확인된 셈이라고 했고요. 한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에게 위헌 요소 자체가 없다고 본 김복형 재판관 결정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보수 2인 재판관의 결정과 궤를 같이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셋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의 이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두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결정에서 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5대 2대 1로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특히 이제 기각 쪽에 서면서도 결국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해서 이건 위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낸 이 김복형 재판관이 결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과를 보고 뭐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바로 연결지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여러 쟁점상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 이견들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서도 그 쟁점에서도 그대로 이견이 표출된다라고 뭐 보장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에 또 재판을 해왔던 결과 추세들을 보면 만장일치 결과를 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도 만장일치로 인용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최재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만장일치로 또 기각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견이 엇갈린 부분들은 있지만 대통령 선고에까지 뭐 반드시 이견이 엇갈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쟁점이 대통령 선고도 5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 부분에서 세밀하게 조정은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일단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를 가질 것이냐, 이것의 전제는 김복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의견이 현재 5대1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여부는 지금 우리가 아무도 알 수도 없죠. 물론입니다. 8명 네네. 재판관의 평의는 철저하게 네네. 보안에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묘한 표현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서 국무회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부분을 언급할 때는 국무회의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일종의 힌트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갖는지에 따라서 헌재의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까지 예단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앞서 나가는 감이 있고요. 다만 어제 한덕수 총리 결정문에서 보이듯이 지금 재판관들이 각자 고유한 법리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조차 없는 어떤 깔끔한 만장일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